사람들이 문법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내가 왜 문법을 외워야 돼? 왜 배워야 돼? 그냥 말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아마 오늘 딱 선생님 50분 특강 듣고 나면 정말 문법이 중요하겠구나. 문법을 어떻게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엑기스로 선생님이 요약해드리는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는 어휘 플러스 문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휘만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 어휘가 실제 문장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뭘 기억하시면서 문형과 문장을 예문을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선생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는 항상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매우, 아주라는 의미가 없어도 很 혹은 다양한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문형은 뭐가 들어야 될까요? 시작! 他很帅 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여러분께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는 帅, 帅, 帅만 외웠는데 뭐로? 어휘에서 구로, 구에서 문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 他帅가 아니라 뭐 들어가야 되겠다? 시작! 他很帅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들어갈게요. 생긴 정도가 잘생겼다라고 해서 뭐 들어간다 여러분? 시작! 长得 이런 표현이 리얼 중국어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발사 1탄, 2탄을 통해서 선생님 회화 강의를 통해서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을 익혀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항상 수준은 我很帅, 他很帅 이건데 거기다가 리얼 중국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런 표현을 넣어줘야 되겠다. 생긴 정도가 시작, 长得 시작, 长得 시작, 长得.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HSK 시험에 꼭 나오는 빈출 문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 문장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떤 동작이 나와야 되냐면 구체적인 행위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시다, 보다, 들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내다, 그렇죠? 이런 것들 누구에게 붙이다, 무엇을 어디에 걸었다 등등의 이런 구체적인 행위 동작이 나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어떠한 개사를 쓰는 걸 좋아한다? 무엇을 바라는 개사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잡아라? 구체적인 동작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먹다, 마시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 동작이 나왔을 때는 목적어의 대상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동작을 가했고 반드시 뭐가 존재할 때? 결과가 존재할 때 뭘 써야 된다? 바자 구문을 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자유자재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국어 문장을 자꾸만 만들어요.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실패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맞는 표현으로 쉽게 익히는 필수 문법 공략법. 저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5년간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선생님은 뭘 파악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라는 걸 파악해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열쇠가 나와요. 열쇠가 나오면 출제자의 의도는 뭘 요구하는 문제냐면 잃어버렸다 이걸 요구해요. 이런 동사를 요구해요. 그래서 잃어버리다 시작, 弄丢了 시작, 弄丢了 시작, 弄丢了. 여러분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들 사고하고 다르지? 그래서 항상 쓰기 제2부분에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이 그림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요? 오쌤이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중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술목의 호응 구조예요. 학생들이 인강 듣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할 때 이거는 안 돼요 그랬을 때 이상한 술목의 짝꿍으로 오는 학우님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술목과 올바른 주술의 호응 구조를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이 나오면 어순배열이 나오면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과연 누구에 관련된 문제일까를 고민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휘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그건 동사에 관련된 문제예요. 동사가 나오면 명사에 관련된 문제고 형용사가 나오면 주어와 어떤 꾸며주는 성분에 대한 주술의 호응 구조라는 거 어휘를 같이 외워주셔야지만 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형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 2018년에 맛에 관련된 제시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맛으로서는 달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시작, 甜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면 tien이 제시어로 딱 나오면 여러분께서 이상한 말을 쓰는데 뭐 터비에 tien, 타이 tien 이런 거 쓰는데 딱 자주 쓰는 문형이 뭐냐면 두 가지의 형용사를 병렬해 줘야 되는 어떤 문형 시작 요 A, 요 B 이게 딱 나와야 돼요. 한번 시작 요 A, 요 B 이건 두 가지의 형용사를 뭐 해준다? 병렬해 준다. 제시어의 형용사가 나왔어. 그러면 달고 멋져, 막 달고 어때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주 쓰는 문형이 있는데 이런 문형들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기초 강의할 때 뭐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K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작蛋糕 시작 이란 종류의 케이크는 시작 这种蛋糕 시작 这种蛋糕 달고 하나의 덩어리 시작 有甜 맛있어요 시작 有好吃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케이크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써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형용사를 병렬할 수 있는 요 A, 요 B처럼 자주 쓰는 문형을 활용해라.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우리 케이크 싹 달고 맛있어요. 시작 这种蛋糕有甜有好吃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